안녕하세요. 초보 탈출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또 하루의 일상이 운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요새는 겨울이라서 아침에 해가 좀 늦게 뜨죠. 그래서 좀 일찍 출근하면은 깜깜합니다. 이럴 때 이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어두우면은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운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검정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에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면 검정 옷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방금 차가 유턴한 차가 있었는데 지금 운전하면서 저런 차도 감지를 해야 돼요. 지금 유턴해 갖고 제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 이쪽 제가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변수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왜냐면 딱히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자의 언어는 깜빡입니다. 깜빡이는 꼭 사용하시는 어떤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앞에 이제 오토바이가 있네요. 오토바이가 비상 깜빡이 켜고 가고 있는데, 특히 오토바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속도가 저속이라서 오늘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있죠. 예. 오토바이는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속도가 아주 저속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이제 차선 변경도 오토바이를 보면서 오토바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차선 변경을 좀 떨어져 있을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하얀 점선이 있는 부분과 실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도로교통 쪽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이걸 점선을 중간중간 이제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점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차선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근데 요게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그어진 데는 어떤 부분, 어떤 도로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져 있냐면은 그 터널 안, 그리고 교량, 상판에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거기서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은 차선 변경을 차로 변경을 하지 마세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굉장히 이제 지자체마다 다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제가 다니는 주 루트인데 시속 60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50으로 많이 다운시키고 있죠. 그리고 학교 앞은 그보다 더 다운시켜서 30입니다. 학교 앞에서 30 이상 가면은 찍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앞은 대부분 동네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속도 내는 그런 운전은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힘든 게, 내가 과연 내 차가 이 차로의 중앙을 가고 있냐, 이런 게 이제 좀 보니까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운전을 좀 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차가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숙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왼쪽 본네트
왼쪽 본네트 끝단을 차선에다가 왼쪽 차선에다 맞추 갖고 운전하시면은 이 차가 거의 중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눈이 지금 전방에 이렇게 차로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데 약간 내 시야가 왼쪽으로 도로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좀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왼쪽에서 뭐 이 차로가 폭이 보통 한 3m 정도 이상 돼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3.6m입니다, 정확히. 근데 이제 일반 이런 시가지 도로는 3.6m가 안 되고 3m 이상 3.5m 이내에서 그 차로 폭을 설정을 해요. 그것도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도로교통 규칙에는 이제 그 차로 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씩 틀려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차선을 걷다 보면은 차로 폭이 약간씩 좀 바뀌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3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차로를 달리는데 내 눈이 한 1m 정도 차로에서 1m 정도에 보인다. 그러면 그게 거의 정확해요. 차로 중앙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차는 왼쪽으로 너무 붙어 있죠. 왼쪽 그 차선에 거의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중앙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차가 이제 지금 시속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속이기 때문에 차간 간격이 지금 한 뭐 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 정도 차간 간격이 요거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제 시속 100 정도 이상 달려도 이렇게 붙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뭐 운전 솜씨를 뭐 가시한다든지 뭐 이래갖고 아니면 뭐 비켜라, 내가 가는 길에 네가 왜 있냐, 저속차가 왜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뭐 10m 이내로 붙어갖고 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비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차하고 시비가 붙어봤자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혹시 뒤에서 이렇게 붙어갖고 오는 차들이 있으면은 가서 그래 너 혼자 시컨 가거라 비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좌회전 할 때가 오면은 미리 깜빡이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깜빡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자의 그 언어입니다. 언어. 운전자는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깜빡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왼쪽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뒷차도 대응을 해라. 그리고 전방에 내 차를 보는 차들도 대응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깜빡이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무조건 깜빡이가 사용할 때는 아끼지 마시고 켜주셔야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정차했을 때 이럴 때는 뭐 깜빡이를 이제 꺼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깜빡이를 먼저 켜고 차를 이제 차로 변경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 하면 내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는 비상 깜빡이를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차로에 제가 이제 서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고가 교차로에서 아주 빈번하게 납니다. 그것도 한 사고 위험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70% 정도, 전체 사고가 100이라 치면은 교차로에서 나는 사고가 100% 정도, 70% 정도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차로에서 이제 대형 사고도 나는데 그때는 이제 신호 위반이겠죠. 지금 이렇게 뭐 시속 100 이상으로 이렇게 달린 차들인데 만약 이 차가 신호 위반해서 빨간 불에 들어왔는데 직진을 한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뭐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형 사고입니다. 거의 이제 사망 사고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교차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신호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호가 파란불이 켜졌다. 그래서 난 무조건 가야 된다. 초창기에는 처음에 파란불이 켜졌을 경우는 먼저 가면 안 됩니다. 한 템포 차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한 템포 죽이시고 보시고 감지하시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신호등이 바뀌었다 해서 가시면은 대형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우측에서 끼어들려고 한 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 내가 이놈이 끼어들겠구나 얘가 아니면은 이제 안 끼어들겠구나도 내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그 우선이나 우선순위를 요새는 많이 알아요. 내가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김여사분들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를 디밉니다. 지금 좌회전 깜빡이하고 한 대 가고 제 앞에 소나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새 나온 저기 카니발이구나. 카니발이 가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지금 차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식을 내가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뒤통수에 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래도 뒤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전하시면은 사주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교통 신호죠. 신호. 이제 뭐 주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신호등이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시가지도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되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이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앙에 항색 실선이죠. 여기는 두 개로 그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빗금이 쳐져 있죠. 요거는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차로하고 차로로 이렇게 분리해주는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빗그물을 쳐놨습니다. 지금 터널 안이죠. 터널 안에 보면은 천정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검은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터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 폭파시켜서 이런 이제 터널을 만드는데 거기는 이제 불규칙하죠. 돌을 깎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라이닝을 칩니다. 라이닝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로 이제 일정 간격 두께로 이렇게 치는데 그 두께가 20cm 정도, 20cm입니다. 그래서 치는데 그게 이제 쳐놓으면은 콘크리트는 이렇게 이런 터널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종방향 균열이 99% 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균열이에요, 균열. 그렇지만 저게 이제 뭐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한 부분은 철근으로 보강을 하고 약하지 않은 부분은 그러니까 뭐 그 돌이 단단해서 경함이다. 그럴 경우는 라이닝만 칩니다, 그냥. 지금 이제 바닥에 보면은 노면 표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노면 표시도 보시면서 운전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좌회전해라,
오른쪽은 우회전해라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가다 보면 또 이제 뭐 역삼각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차선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역삼각형 그 표시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주의 표시입니다. 주의. 그리고 이제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그 일본말로 뭐 데코복구라고 그러죠. 저는 뭐 일본말을 아주 싫어하는데 데코복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 말하면은 불규칙한 노면입니다. 그래서 데코복구는 되도록이면 차가 안 맞는 게 좋죠. 차가 받으면은 차에 이제 충격이 전해지기 때문에 차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도로에 이제 그 여름철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면은 포토홀이 많이 생겨요. 그 겨울에도 눈이 오면은 교량 같은 부분에는 포토홀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 포토홀의 취약점이 일반 차들이 다니다 보면은 포토홀을 밟으면은 우리 진짜 한마디로 빵꾸가 납니다. 빵꾸. 그러니까 타이어가 구멍이 나는 거죠. 아니면 찢어진다든지. 제가 이제 찢어진 것도 봤는데 특히 이제 경차가 많이 사고가 나요. 포토홀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인은 아마 경차가 타이어가 작아서 일반 차들보다 그런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토홀에서 경차 타이어가 보통 한 타이어 파스라고도 부르는데 타이어가 이제 이렇게 뭐 빵꾸가 난다든지 균열이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 그런 사고가 한 10건이라 보면은 경차가 한 5건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차 타이어는 굉장히 작아서 충격에도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고가 좀 취약합니다. 경차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새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속도 제한을 이제 많이 낮춰놨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체계가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 보행자 위주로가 아니라 차량 위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나서 어린이들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 갖고 강화가 엄청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차량 쪽의 차량 주행에 대해서는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너무 운전자 위주로 우리나라 그 도로 교통이 운전자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행자 위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그 지방에 물론 이제 뭐 그 다니다 보면은 인도가 없어요.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도로로 다니게 됩니다.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납니다. 이제 1차로에서 저는 2차로로 이제 차로를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오르막이고요. 오르막에서 이렇게 선형이 구분돼서는 전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런 밤에 아침에 이렇게 깜깜할 때 중기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가 이동식 중기 그 포크레인이 종종 갑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은 저속이기 때문에 갑자기 포크레인 나타나면은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도를 너무
가속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회전 이제 깜빡이 켜고, 여기 역삼각형이 있죠? 예, 램프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서 끼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리막인데,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내리막에서 구분도로, 그러니까 선형이 구분도로, 여기서 내리막이면서 선형이 구분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이면서 선이 굽었다 하면은 속도를 내시면 안 돼요, 이런 데도. 네, 오늘 아침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에 이제 신경 써서 운전해 주세요. 그리고 운전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운전입니다. 그래서, 방어 운전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